한날 한시 함께 죽기로 한 그 약속을 잊으셨단 말입니까? 때는 1592년 7월 15일 조선. 오늘의 이야기 배경이 되는 이때는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기였어요. 당시 배경을 얘기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수군전 3차전인 노량해전이 끝난 지 불과 이틀 후라고 하는 게 가장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수군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열심히 버티고 있었지만 이때 당시 조선의 왕인 선조는 위협을 느껴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 상태로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의병들과 군인들의 사기가 매우 약해진 상태였었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지원군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바로 명나라 황제 만력제가 보낸 명나라 군인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사실 임진왜란의 얘기가 아니라 명나라 황제 만력제의 이야기인데 이 만력제에 관한 얘기를 두 가지 준비했어요. 근데 첫 번째 얘기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중국 명나라에선 황제가 만력제였고 이 만력제가 지원군을 보내준 이야기다 보니까 임진왜란의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요. 명나라 황제 만력제, 조선의 왕 선조, 그리고 임진왜란.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13대 왕인 만력제는 중국에선 암군으로 유명하며 명나라를 망조에 들게 한 왕으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왕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 이유는 만력제가 황제 재위 기간 동안 보여준 기이한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만력제의 기이한 행동 중 가장 유명한 건 이 황제 신분으로 보였던 파업이었죠. 만력제는 명나라 13대 황제로 10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에 즉위하게 되는데요. 처음 10년간은 대학사였던 정거종과 환관 풍보의 도움을 받으며 나라 통치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명군으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며 매우 좋은 평을 받았다고 해요. 여기서 이 대학사 장거정은 현재까지도 이 중국 역사상 4대 명제상으로 손꼽힐 만큼 훌륭한 정치를 선보였던 정치가라고 칭해지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1582년 이 자신의 스승이자 나라의 재상이었던 장거정이 사망하고 2년 정도 지난 후부터 이 만력제의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되는데요. 그간 장거정이 자신의 의견을 억제하고 황제의 총명을 막았으며 정권을 농단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불충을 도모했다라며 죽은 장거정의 무덤을 파내 관을 쪼개고 장거정의 유고를 박살내어버리는 부관참시를 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30년간 만력제는 황제의 신분으로 파업에 들어갑니다. 사실 왕위에 오른 후 장거정과 함께 거사를 돌볼 때 장거정은 스승, 왕일지라도 어린 만력제는 제자의 위치로 장거정이 거의 아동학대라고 볼 정도의 수준으로 혹독하게 만력제를 대했다고 해요. 그리고 장거정이 죽게 되고 난 후 드러나게 된 장거정의 비리로 인해 만력제는 배신감과 또 정치에 대한 환멸을 갖게 되며 만력제가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만력제의 제위기간이 48년이거든요. 근데 이 48년 중 무려 30년 동안을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거대한 명나라 전역에서 매일 수천 건씩 올라오는 상소를 방치하고 그 위에 엎어져 자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러니 이제 신하들이 땡볕에서 황제 직무 복귀해라 라며 이제 시위를 벌이는데 만력제가 진짜 이거에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땡볕 아래에서 기다리다 지친 신하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 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런 시위를 하는 신하는 없었다고 하죠. 이렇게 나라가 뭐 어떻게 돌아가든 너는 지져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련다 하며 천하태평하게 파업이나 하며 지내고 있던 만력제가 잠시 파업을 중단하고 황제로서의 권력을 휘두른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1592년 조선의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인 명나라조차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조차 없던 이 만력제가 도리어 내 아우의 나라 조선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당장 지원군을 보내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신하들의 반발이 장난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명나라 역시 황제의 파업으로 인해 이미 국가가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린 이미 앞선 얘기에서 파악했다시피 만력제가 정말 보통이 아닌 왕이죠. 보내. 무조건 보내. 그렇게 1592년 7월 15일 평양성에 지원군이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한 차례 더 지원군을 보내며 총 2차례에 걸쳐 약 5만 명의 지원군을 보내주며 조선군과 함께 힘을 합쳐 일본군에 대항합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자신의 나라는 나몰라라 내팽개치던 만력제가 대체 무슨 이유로 조선의 임진왜란에 왜 이리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꿈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의 왕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가면서도 명나라에게 제발 좀 도와달라는 서신과 사신을 계속해서 파견을 했었어요. 아니 사실 이 임진왜란이라는 게 일본이 지네들이 명나라에 쳐들어갈 건데 중간에 있는 우리 조선한테 길 좀 비켜달라 한 거. 우리가 우리로 길 못 비켜주겠다고 하니까 일본이 그럼 너네부터 치우고 명나라 가야겠다 해서 일어난 전쟁 아니냐. 그러니 명나라 너네가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며 계속 요청을 하는데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만력제가 그냥 심드렁하게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만력제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에 삼국시대의 그 간우가 나타나 만력제에게 유비 형님, 장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찌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한날 한시 함께 죽기로 한 그 약속을 잊으셨단 말입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자신은 유비의 행색을 하고 있었고 장비의 모습을 한 조선의 왕 선조가 형님 제발 아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며 울고 있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 꿈에서 깨고 나니 만력제가 내가 유비의 환생이고 선조가 장비였구나. 기꺼이 내 아우를 도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지원군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임진왜란 지원군을 보내준 명나라 황제 만력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만력제는 조선에 지원군을 보내고 또다시 파업 상태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에 지원군을 보낸 일이 만력제가 황제로서 행한 사실상 유일한 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상으로만 보자면 일본이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지리상 중간에 조선이 길목을 막아서서 비켜주질 않아서 일어나게 된 전쟁이었거든요. 만약에 조선이 그래 그럼 그냥 지나가 라고 하면 일본이 그냥 바로 명나라로 가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빠득빠득 우리가 안돼 명나라로 보낼 수 없어 하면서 난 싸움이었고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만력제가 지원군을 보내 함께 싸우면서 이후 임진왜란에 조선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전쟁이 명나라까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며 이 일이 만력제가 한 유일한 일이자 그의 업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만력제는 중국에서는 암군, 그러니까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는 건데 중국 역사상 최악의 암군이자 명나라를 망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 불리는 왕이지만 이 임진왜란에 지원군을 보내준 이 일 하나만으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만력제를 욕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선 만력제가 자신의 동생으로 생각했던 장비,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의 왕 선조가 암군으로 평가받고 있죠. 만력제가 황제에 제의하고 있는 동안 그가 저지른 이상한 행동은 그저 파업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만력제의 또 다른 기이한 행동 그리고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악의 암군이라 불리는 만력제.
그는 48년의 재위 기준 무려 30년을 파업 상태로 조정과 나라를 돌보지 않았던 황제였는데요. 1592년 어느 날 돌연 관우와 장비가 나타나 도와달라는 꿈을 꾸고 난 후 자신은 유비의 환생이고 조선의 왕 선조는 장비의 환생이라 여겨 임진왜란 중인 조선에 5만 지원군을 보내준 명나라 황제 만력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